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친구 준영이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현우야, 너 이번 동창회 갈 거지? 당연히 나가야지. 너도 갈 거지? 바늘이 가는데 당연히 실이 따라가야지. 준영이가 한껏 들뜬 목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준영이와 저는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하지만 학교를 다닐 때는 그다지 친하지 않았어요. 저는 대학을 가기 위해 밤낮으로 공부를 했지만 준영이는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서 일찌감치 공부를 포기했거든요. 둘이 같은 반이긴 했지만 간혹가다 한두 마디 말을 했을 뿐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을 했고 준영이는 전문대학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는 더욱 바쁘게 사느라 준영이의 존재를 잊고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본가에 갔다가 우연히 준영이와 마주치게 되었는데요. 준영이가 반갑게 인사를 하며 제게 연락처를 물어봤습니다. 현우야, 반갑다. 잘 지냈지? 오랜만에 만난 김에 연락처나 주고받자. 동창들 연락처가 거의 없네. 그렇게 공부하더니 결국 넌 좋은 대학에 들어갔더라. 좋은 대학은 뭐 그냥저냥 들어간 거지. 서울에 있는 대학을 어떻게 그냥저냥 들어가냐? 암튼 간혹 연락이나 하고 지내자. 준영이가 제 전화번호를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저는 대학을 졸업한 뒤 나름 대기업에 취업을 해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금요일 날 그동안 연락 한 통 없던 준영이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갑작스런 문자였기에 궁금해하며 내용을 확인해 봤는데요. 부고 문자였습니다. 사실 준영이와 그렇게 친한 사이가 아니었기에 장례식장을 찾아갈 이유도 없었지만 부고 내용이 가히 충격적이어서 많이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신 걸로 되어 있었으니까요. 한마디로 한나란 씨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던 겁니다. 문자를 받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 승우에게 연락을 했어요. 승우야, 넌 준영이랑 그래도 친하게 지냈지? 그랬지. 설마 너도 부고 문자 받은 거야? 너랑 준영이랑은 별로 친하지도 않았잖아. 그냥 몇 년 전에 길에서 마주쳤는데 그때 내 연락처 알려줬거든. 근데 갑자기 부고 문자가 와서 많이 놀라서 전화한 거야. 근데 어떻게 된 일이래?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시다니. 나도 많이 놀라서 전화해봤는데 준영이가 우느라 통화도 제대로 못했어. 우리도 이렇게 충격적인데 준영이 입장에서야 얼마나 충격이 크겠냐? 아마도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다 보낸 모양이네. 근데 넌 어떻게 할 거야? 넌 준영이랑 친하지도 않았는데 굳이 갈 필요가 없지 않냐? 그러게. 나도 그렇게 생각하긴 하는데 두 분 다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마음이 영 안 좋아서 말이야. 내 기억에 준영이네 집이 많이 힘들었던 기억도 있고 저도 모르게 긴 한숨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동안 힘들게 살아온 준영이가 너무나 안타깝기만 했거든요. 제가 더욱 안타까웠던 것이 어려운 집안 형편에 비해 준영이는 성격이 참 밝은 친구로 기억이 되어 있었어요. 그랬기에 제 입장에서는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국 회사가 끝나자마자 문자 메시지에 적혀 있는 장례식장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때는 그냥 그래야만 할 것 같았거든요. 잠시 후 장례식장에 들어가서 조문을 한 뒤 준영이와 마주 앉았는데요. 준영이가 제 어깨를 붙잡고 대성통곡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정말 고맙다. 난 네가 들어오는 모습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 우리가 친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친구잖아. 어려울 때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주고 싶었어. 진짜 고마워. 사실 친구 중에는 네가 제일 먼저 와준 거야. 너도 알다시피 이 친구라는 것도 잘 나갈 때나 친구인 거지. 나처럼 형편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다들 피하기 바쁘고 관심도 없더라고. 무슨 그런 말을 하고 그래. 그리고 승우도 곧 올 거야.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라.
사실 친구 많다는 게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야. 그냥 진실한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잖아? 앞으로 승우까지 셋이서 진실된 친구하면 되겠다. 제 말에 준영이가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제가 잠시 밖으로 나가서 친한 동창들에게 연락을 해서 장례식장으로 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친구 몇 명이 시간이 된다고 했고 단숨에 장례식장으로 달려와 줬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발인 때까지 장례식장을 지키기로 했어요. 물론 관도 우리 친구들과 다른 지인분들이 같이 들었고요. 두 분이 교통사고로 한날 한시에 떠나셨기에 너무나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그 뒤 준영이는 우리를 마치 은인으로 생각하며 항상 챙기곤 했어요. 특히나 제게 그토록 잘할 수가 없었는데요. 명절 때는 반드시 우리 본가에 들러서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고 선물까지 챙겨드리곤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둘도 없는 친구 사이가 되었고 동창회에도 항상 같이 나갔어요. 그날도 준영이가 한껏 들뜬 목소리로 동창회 장소를 말하다가는 제게 조심스레 물었어요. 현우야, 너 혹시 은성이라고 기억나? 은성이? 잘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얼핏 이름은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건 왜 묻는 거야?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얼마 전에 대리를 갔는데 대리운전 부른 사람이 은성이더라고. 뭐? 너 대리도 뛰어? 너도 알다시피 우리 회사가 워낙 박봉이잖냐.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열심히 벌어놔야지. 근데 이게 생각보다 벌이가 쏠쏠해. 그래도 회사 일에다가 밤에는 대리까지 엄청 힘들 텐데 너무 무리하지 마라. 그러다 큰일 난다. 걱정 마. 나름 건강관리 잘 하고 있으니까. 거기다 너네 어머님이 반찬도 자주 챙겨주시고 그래서 잘 먹고 있다. 맨날 얻어먹기만 해서 너무 죄송스럽네. 죄송할 게 뭐가 있어. 우리 엄마 원래 음식해서 주는 거 엄청 좋아하시잖아. 거기다 네가 워낙 맛있게 먹어주니까 더 좋아하시더라고. 사실 준영이가 명절 때마다 우리 본가에 인사를 갔었기에 어느새 우리 부모님과도 친해져 있었거든요. 본가와 준영이가 사는 집이 멀지 않아서 엄마가 반찬을 하는 날이면 준영이를 따로 불러서 챙겨주셨거든요. 볼 때마다 야윈 준영이를 보며 속상하시다고 하면서 말이죠. 한동안 반찬 이야기를 하던 준영이가 다시 은성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은성이가 나를 한 번에 알아보더라고. 그러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동창회 얘기가 나왔어. 그런데 은성이도 참석을 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 아, 그래? 근데 우리 멤버 중에 은성이랑 친하게 지낸 친구가 있나 모르겠네. 사실은 나도 부르고 싶지 않았는데 은성이가 차 운전하고 가는 내내 계속 나를 무시하더라고. 나도 모르게 동창회 얘기를 꺼냈어. 널 무시하다니? 그건 또 무슨 말이야? 나한테 친구 하나 없지. 이런 대리운전이나 하고 있는데 친구가 어딨겠냐.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 그래서 나도 모르게 동창회 모임 얘기를 해버렸어. 뭐? 은성이가 면전에 대놓고 그런 말을 했단 말이야? 완전 개념 없는 인간이네. 은성이가 계속 무시하니까 나도 잘 나가는 친구들이 있다고 나도 모르게 말해버린 거 있지. 근데 예전에도 은성이네가 부자긴 했잖아? 차가 진짜 좋긴 하더라고. 어찌나 자기 차 자랑을 하던지 눈꿀 사나워서 혼났다니까. 괜히 나 때문에 그런 인간이 동창회에 나오게 돼서 어쩌냐. 준영이가 근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괜찮아. 어차피 와봤자 우리 멤버랑 잘 어울리지도 못할 거야. 그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그 인간이 너한테 한 말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너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 거의 없어. 은성이 지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그딴 식으로 말을 하냐? 고맙다 현우야. 네가 친구라서 너무너무 행복하다. 준영이가 눈물 가득한 목소리로 제게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그렇게 동창회 날이 되었고 단단히 준비한 채 약속 장소로 나갔는데요.
친구들이 이미 다 와 있었어요. 마음 같아선 동창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싶었지만 다들 시간을 맞추기 어려워서 세 달에 한 번꼴로 만나고 있었지만 그 세 달이 어찌나 길게만 느껴지던지 만날 때마다 늘 새롭기만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것이 많아 보였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잘 맞았어요. 아마도 준영이 부모님 장례식을 겪으면서 다들 조금씩 성숙해지지 않았나 싶네요. 자리에 앉으며 제가 준영이에게 물었어요. 은성이는 아직 안 온 거야? 온다고 했다며. 온다고 했는데 모르지 뭐. 준영이가 귀찮다는 듯이 양미간을 잔뜩 찌푸리고 있었는데요. 잠시 후 은성이가 식당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냥 딱 봐도 은성인 줄 알았던 게 그날 우리가 삼겹살집에서 만났는데요. 장소에 어울리지 않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을 하고 왔더라고요. 얘들아, 잘 지냈어? 반갑다, 야. 난 준영이가 친구가 많다고 해서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진짜였네. 근데 니들 성격도 좋다. 다들 좋은 대학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준영이랑 말이 통하긴 하냐? 은성이의 말에 준영이가 의기소침해진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제가 발끈한 채 외쳤습니다. 친구들끼리 말이 안 통할 게 뭐가 있어? 아니 왜 승질을 내고 그러냐? 그냥 내 말은 대리운전이나 하는 준영이랑 공무원에다가 대기업 다니는 너네랑 생활 자체가 다른데 어떻게 말이 통하냐 그 말인 거지. 생활이 다를 게 뭐가 있어.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지. 우리 준영이야말로 회사 다니면서 대리까지 하고 난 우리 준영이가 아주 대단하기만 하구만. 제 말에 준영이가 쑥스러운 듯 배시시 웃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은성이가 뭐 씹은 듯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어요. 난 해외 유학 갔다가 왔다. 니들도 알다시피 우리 아버지가 꽤 부자잖아. 근데 니들 요즘 회사에서 월급은 얼마나 받냐? 그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생활이 되긴 하냐? 다들 준영이처럼 대리라도 띄워야 하는 거 아니야? 난 말이야, 우리 아버지 덕분에 아주 편하게 잘 살고 있거든. 우리 나이에 아버지 덕분에 편하게 사는 게 자랑은 아니잖아. 가만 보니 니네 아버지는 참 안 된 것 같다. 뭐? 우리 아버지가 안 되긴 뭐가 안 돼? 그렇잖아. 자식을 돈 들여가면서 유학까지 보내놨는데 그 나이 먹도록 아버지한테 빌부터 살고 있잖아. 적어도 우리는 다들 자기 몫은 하면서 살고 있거든. 나이 먹고 부모님께 손 벌리는 거 엄청 창피한 일이잖아. 저기 승우는 부모님 집이 오래됐다고 돈 모아서 리모델링까지 해드렸어. 여기 우리 준영이야.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이 정말 열심히 살고 있고 말이야. 근데 넌 왜 아까부터 이렇게 삐딱하게 구는 거냐? 은성이가 분하다는 듯이 제게 물었어요. 내가 언제 삐딱하게 굴었다고 그래? 난 단지 네가 철이 좀 덜 든 것 같아서 말한 것뿐이야. 이제는 너도 밥벌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냐? 그래, 니들 평생 그렇게 살아봐라. 그렇게 살아서 나처럼 좋은 차 한번 타볼 수 있겠냐? 지금 내가 타는 차값이 니들 받는 연봉 몇 배는 될걸? 하긴 월급쟁이는 우리가 그런 차를 어떻게 타보겠냐? 그치? 그러게 니들도 부모를 잘 만났어야지. 그랬으면 이런 쌩고생 안 해도 될 거 아니야. 사실 부모 잘 만나는 것도 능력인 거야. 은성이가 목소리에 힘까지 잔뜩 준 채 말했어요. 그런 은성이의 말에 제가 찬물을 끼얹었고요. 근데 난 그런 게 하나도 안 부럽더라고. 부모님한테 생활비 탔으면서 그런 차 타고 다니면 나 같았으면 좀 창피했을 것 같은데. 아, 오해는 하지 마. 이건 그냥 내 생각일 뿐이니까. 제 말에 은성이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져 있었는데요. 은성이가 뜬금없이 다시 차 이야기를 꺼냈어요. 근데 너 아까 무슨 차 타고 다닌다고 했지? 나? 그냥 중고 소나타 타고 다니지. 그런 차 타고 다니면 쪽팔리지도 않냐? 난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써. 네가 잘 모르나 본데 이 차에서 내릴 때 주위에서 바라봐주는 하차감이 완전 끝내준다니까. 은성이와 제가 계속해서 대화를 하는 동안 다른 친구들의 얼굴이 말이 아니었는데요. 다들 은성이를 왜 초대했냐는 듯한 그런 표정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잠시 후 다들 조금 일찍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어요. 더 이상 은성이와 같이 있고 싶어 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은성이는 끝까지 자랑질을 해댔는데요. 굳이 우리를 끌고 자신의 차로 가더니만 자기 차를 구경시켜주며 자랑을 하기 시작했어요. 얘들아, 봤냐? 삼각별. 이게 요즘 나온 신형 벤츠다 이 말이야. 다들 차 안도 구경해볼래? 니들이 언제 이런 차 구경이나 해보겠냐? 아참, 준영이는 그때 운전도 해봤었지? 니들이 이런 차 안 타봐서 잘 모르겠지만 내가 이 벤츠에서 내리면 여자들이 다들 날 한 번씩 쳐다본다니까. 은성이가 신나서 열심히 자랑질을 해대고 있었어요. 은성이의 말에 친구들이 잔뜩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고요. 결국 우리는 은성이를 보내고 따로 모여서 예전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은성이가 없으니까 그제서야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술을 마시던 제가 준영이에게 조용히 말을 했습니다. 준영아, 사람은 다 다른 거니까 은성이 말에 신경 쓸 필요도 없어. 아직까지 부모님한테 손이나 벌리고 있는 은성이보다 네가 훨씬 나아.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가 그런 말 해주니까 완전 힘이 난다. 난 네 말 한마디면 다 괜찮아져. 준영이가 그저 해맑은 표정으로 웃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에 왠지 모르게 마음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잘난 것도 없는 제 말이라면 무조건 믿고 따르는 준영이가 가끔은 안쓰럽기도 했거든요. 왠지 모르게 제가 준영이를 잘 이끌어줘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준영이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현우야, 혹시 통화 가능해? 오, 괜찮아. 근데 무슨 일 있는 거야? 평소에는 나 바쁠까봐 낮에는 절대 전화 안 하면서 웬일이래? 저기 그게 며칠 전에 은성이가 나한테 전화를 했거든? 은성이가? 그날 내가 되도록이면 은성이랑 연락하고 지내지 말라고 했잖아. 나도 그러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전화를 받게 됐어. 근데 은성이가 직접 우리 집 앞까지 찾아와서 나를 픽업해서는 아주 근사한 음식점에 가서 밥을 사주더라고. 밥을? 은성이가 갑자기 밥을 왜 사줘? 제 물음에 준영이가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말을 해줬는데요. 준영이 말에 따르면 그날 은성이가 준영이네 집 앞까지 와서 준영이를 데리고 근사한 레스토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꽤 비싼 스테이크를 사주면서 한껏 거드름을 피웠다네요. 준영아, 네 처지에 이런 데 오기 힘들지? 어, 그렇지 뭐. 근데 여기 엄청 비싼 곳 아니야? 네 입장에서는 비싼 곳이겠지만 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지. 우선 스테이크 먼저 먹고 얘기하자. 라며 준영이 접시에 있던 스테이크까지 직접 썰어주더랍니다. 괜찮은데? 내가 해도 되는데. 아니야. 너 이런 데 처음 와봐서 아무래도 불편할 것 같아서 그래. 나는 워낙 많이 다녀서 금방 하거든. 은성이의 말에 준영이가 다시 주눅이 든 채 은성이가 하라는 대로 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은성이가 썰어준 스테이크를 다 먹어갈 무렵 슬금슬금 눈치를 보던 은성이가 말을 꺼내더랍니다. 준영아, 너 말이야. 이런 데서 원 없이 음식도 먹어보고 그러면서 살고 싶지 않냐? 내 처지에 이런 곳이 가당키나 하겠냐. 난 지금도 만족하고 살고 있어. 나름 적금도 꼬박꼬박 하면서 살고 있거든. 넌 잘 모르겠지만 매달 통장에 돈이 쌓일 때마다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 거기다 현원의 어머님께서 청약통장도 만들라고 해서 만들었거든. 나중에 아파트도 분양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더 악착같이 돈 모으고 있어. 넌 어떻게 된 게 현우밖에 모르냐? 현우 얘기뿐이네. 내가 세상 물정을 잘 몰라서 항상 현우가 많이 도와주거든. 난 세상에서 현우가 제일로 좋아. 준영이의 말에 은성이가 양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와인을 마시다가는 서서히 본색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준영아, 너 우리 아버지가 엄청 부자인 건 알고 있지? 그럼 알고 있지. 그래서 말인데 사실 우리 아버지가 다른 사업을 하나 계획하고 있거든? 근데 이게 잘만 되면
10배로 뻥튀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이야. 생각해봐라. 너 평생 적금 넣어봐야 얼마나 벌겠냐? 그러지 말고 이번 참에 우리 아버지 하는 사업에 투자를 좀 해보는 게 어떻겠냐? 내가 너나 되니까 이렇게 따로 만나서 말해주는 거야. 뭐? 10배? 그런 사업이 있어? 당연하지. 사실 우리 아버지도 예전에는 너처럼 엄청 가난하게 살았다고 하시더라고.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일찍 돌아가셔서 엄청 고생을 하셨대. 너네 아버지도 그러셨구나. 난 그 심정 충분히 이해가 된다. 준영이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은성이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바로 다시 말을 꺼냈고요. 그래서 말인데 너 그런 식으로 백날 회사 다니고 대리운전 해봐야 그냥 그렇게밖에 못 사는 거야. 한 번뿐인 인생 완전 멋지게 살다 가야 하는 거 아니겠냐? 너도 나처럼 비싼 외제차 한번 끌어봐야 할 거 아니야. 이런 레스토랑에서 예쁜 여자랑 데이트도 하고 그렇게 살아봐야 하지 않겠냔 말이야. 은성이가 계속해서 준영이에게 아버지 사업에 투자를 하라고 했던 모양입니다. 준영아, 지금까지 말한 건 어디 가서 절대 소문내고 다니면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극비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 비밀이 새어나가면 안 되거든. 네가 대리운전하고 다니는 게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내가 너한테만 특별히 알려주는 거야. 근데 어디 가서 말하고 다니면 우리 아버지 사업에 차질 생기니까 꼭 명심하고. 그니까 현우한테도 절대 말하면 안 돼. 라며 은성이가 제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준영이의 입단속을 시켰다고 합니다. 마음 여린 준영이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는 제게 말도 못한 채 몇 날 며칠을 전전긍긍하고 있었고요. 그러는 동안 은성이가 몇 번이나 전화를 해서 준영이를 꼬신 모양이었어요. 결국 준영이가 큰맘 먹고 제게 전화를 해서 상의를 해왔어요. 현우야, 은성이가 그러는데 이번에 은성이 아버지가 하는 신규 사업이 완전 대박 사업이래. 한번 투자해볼까? 은성이 아버지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서 말이야. 그리고 이건 절대로 소문내면 안 된다. 뭐? 투자? 은성이가 그래? 너한테 투자하라고? 준영아, 우선 내가 좀 알아볼 테니까 절대 은성이한테 돈 같은 거 붙이고 하면 안 된다. 알았지? 은성이네가 워낙 부자인데 괜찮지 않을까? 준영아, 네 말 듣는 내내 뭔가 좀 찜찜해서 그래. 그런 좋은 사업이 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은성이가 너한테 왜 돈을 투자하라고 하겠냐? 그럼 부잣집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무슨 꿍꿍이가 있어 보여. 그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제가 준영이를 뜯어 말렸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은성이 뒷조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뒷조사를 한 지 며칠이 되지도 않아서 여러 가지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우선은 아버지 친구분 중에 은성이네 아버지 거래처가 있다는 소리를 얼핏 들었던 기억이 나서 제가 아버지께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전에 우리 동창 중에 은성이라고 있다고 했잖아요? 은성이? 그게 누군데? 난 처음 듣는 이름인데. 저기 민재삼중 거래처에 땡땡 회사라고 있잖아요. 그때 민재삼중 거래처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전에 아버지가 그 집 아들이 공부도 못하면서 유학 간다고 나가서 외국에서 내내 놀다가 들어와서는 돈을 물 쓰듯이 쓰고 다닌다고 혀까지 찼잖아요. 그 집 아들이 은성이에요. 이은성. 아, 그래. 기억나고 말고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냐. 그 집 때문에 민재도 엄청 고생하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고생을 하다니요. 전에 내가 민재 공장 힘들어져서 돈 빌려줬다고 했잖니. 그게 그 집이 부도나서 그런 거야. 민재가 상품 납품하고 대금 못 받은 게 한두 푼이 아니었거든. 내가 알기로는 집안에 차압딱지 붙고 난리도 아니었다는데 그건 왜 물어보는 거야? 네? 차압딱지요? 근데 그 집 아들은 얼마 전까지 외제차 타고 다니고 그러던데요? 그게 자기 차겠냐? 내가 알기로 그 집 아들이 무슨 회사 임원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한참 돈 좀 벌 때 돈을 무슨 물 쓰듯이 하더니만 망하는 것도 순식간이더라고. 거기다 얼마나 악독한지
대금도 차일피일 미루고 해서 민재가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인성 자체가 글러먹은 인간들이야. 지들은 호의호식하면서 허구한 날 납품 대금을 미뤘다고 하더구나. 그러다가 부도까지 났고 말이야. 그런 집안은 폭삭 망해도 좋은 소리 못 듣지. 근데 그걸 왜 묻는 거야? 너 그 집 아들이랑 친하지도 않았잖아. 아니, 준영이한테 전화가 걸려왔는데 은성이가 준영이한테 자기 아버지 새로 하는 대박 사업이 있다고 하면서 투자하라고 꼬신 모양이에요. 뭔가 찜찜해서 여기저기 확인해보고 있었어요. 뭐? 투자? 얘가 정신이 나가도 보통 나간 게 아니네. 너 전화 끊어봐. 내가 당장 준영이를 만나봐야겠다. 라며 아버지가 급히 준영이를 만나서 무섭게 야단을 쳤다고 하네요. 결국 준영이는 투자를 하지 않았는데요. 얼마 뒤 은성이가 친구들에게 전화를 해서 돈을 빌리고 다닌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저한테도 전화가 걸려왔답니다. 현우야, 나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 나 지금 큰일 났다. 뭐? 갑자기 전화해서 그게 무슨 말이야? 그리고 너 같은 부잣집 도련님이 나 같은 서민한테 도와달라는 말을 하고 그러냐? 사실 우리 아버지 사업이 많이 어려워졌거든. 그래서 누가 소개해줘서 지금 사장님 운전기사로 취직을 했거든? 내가 운전을 잘할 수 있으니까 말이야. 그러면 설마 그날 타고 왔던 차가 네 차가 아니었던 거야? 그래, 맞아. 사실은 동창회 날 타고 간 차가 우리 사장님 차인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장님 차 타고 음주운전하다가 차를 들이받는 바람에 생돈으로 물어내야 되는데 지금 가진 돈이 한 푼도 없어.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냐. 그래도 우리가 친구인데 돈 좀 빌려주면 안 되겠냐? 우리 아버지 사업만 괜찮아지면 그 돈 2배, 아니 3배로 갚을게. 부탁 좀 하자. 근데 니네 아버지 사업이 나아지는 건 맞는 거야? 내가 듣기로는 니네 아버지 구속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하던데? 이번에 법인사업주 횡령부터 걸린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들었거든. 저기 난 너 못 도와줄 것 같아.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냐? 준영이같이 쥐뿔도 없고 대리나는 무식한 인간은 잘도 도와주면서 난 왜 못 도와준다는 거야? 만약 준영이가 그랬다면 도와줬을 거 아니야. 당연하지. 만약 준영이가 도와달라고 했다면 바로 도와줬겠지. 아니지. 준영이가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았어도 내가 먼저 나서서 도와줬을 거야. 근데 넌 준영이가 아니잖아? 그리고 준영이는 음주운전 하지도 않을 거고 말이야. 음주운전은 범죄잖아. 근데 지금 나보고 네가 저지른 범죄를 도우라는 얘기잖아? 난 절대 그러고 싶지가 않거든. 너 때문에 다친 사람들한테 평생 속죄나 하면서 살아라. 라며 제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뒤 소문으로는 은성의 아버지도 구속이 됐고 은성이도 돈을 구하지 못한 채 어디로 잠적을 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아버지 말씀처럼 그렇게 부잣집이던 은성이네 집이 하루아침에 쫄딱 망해버렸답니다. 그 모습에 그동안 지은 죄를 받았다는 생각만 들었는데요. 역시나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답니다. 며칠 전 준영이가 여자친구를 소개해주겠다며 인사를 시켜줬는데요. 둘이 너무나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보고만 있어도 그저 행복했답니다. 우리 엄마가 소개해준 아가씨인데 마음도 착하고 준영이를 많이 아껴주는 모습에 가족 모두가 응원해주고 있답니다. 거기다 만약 결혼을 하게 되면 상견례부터 결혼식장까지 부모님이 준영이 옆을 지켜주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준영이에게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